마켓무버 이번에는 금은동 귀금속 원자재 시장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금은 상승 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 역시 이제 랠리에 동참을 하면서 들썩이는 구리 가격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의 경우 9,804달러에 도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5개월 내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구리 가격 상승 배경은요.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책 변수 역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리 관세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의 경우 1월 생산량이 전월 대비 24% 급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칠레의 국영 광산업체인 코델코의 분석에 따르면요. 주요 광산 유지 보수로 인해서 이번 분기 생산량이 정년 동기 수준보다도 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리 수요는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35년까지 2023년에 비해서 30%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구리 가격을 더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글로벌 IB나 증권사에서는 어떤 전망 내놓고 있을까요? 먼저 시티에서는 국제시장의 구리 가격 3개월 안에 톤당 $10,000에 도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예고에 미국 이외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5월에서 6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도 미국의 구리 관세 도입 가능성이 가격 상승 더 부추길 것으로 같은 의견을 제시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 움직임이 빠듯한 수급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내놓은 리포트를 통해서 귀금속 섹터의 강세 사이클, 불 사이클이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2분기 원자재 전망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 안전자산인 귀금속 섹터는 통화 정책상 완화적인 기조하에 강세 사이클 전개가 되는데 미국 연준 주도의 글로벌 통화 정책에서 긴축으로의 선회가 없는 한 지금 기조에서는 귀금속 섹터 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무적의 삼성사로 달리고 있는 금은동 랠리가 어디까지 펼쳐질지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의 움직임은 어떻게 따라가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KTNG 가지고 오셨습니다. KTNG가 오늘 잘 가네요. 5% 가깝게 상승, 102,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상승률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KTNG 생각하면은 담배라는 사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또 뭐 금연 열풍도 많이 불고, 근데 KTNG가 이제 우리나라 말고 해외 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오늘 딱히 이렇게 뭐 주가의 급등을 KTNG 치고는 5% 내외는 이제 급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재료는 없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평가라는 인식이 좀 약간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해외 모멘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담배라는 것은 딱히 그 비수기 성수기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가 좋았으면 올해 상반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24년도 4분기 매출이 5천억이 조금 안 됐죠. 4,963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200억이 넘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 매출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KTNG 재무제표를 보면은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좀 약간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늘고 있는데 그 해외 쪽인데 지금 중동 쪽에 이제 담배 수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270% 그러니까 2월 기준이죠. 2월 기준으로 중동해양 담배 매출이 이제 전자담배가 아니라 관련한 담배인 것 같은데 270%가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 담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나 의미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수출량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관련한 담배, 이제 불을 붙이는 담배 말고 전자담배들을 많이 태우시는데
사실 KTNG 입장에서는 관련형 담배가 많이 팔리면은 전자담배가 많이 팔리면은 관련형 담배는 그만큼 덜 팔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아이코스라고 필립 모리스에서 만든 게 1등이었었거든요, 부동이. 근데 얼마 전에 KTNG에서 나온 리일이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1위를 석권했다라는 뉴스는 다른데 이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성이 KTNG 향후 주가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뭐 KTNG 쪽을 따로 이제 매매를 안 하시거나 분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KTNG가 부동산 사업도 굉장히 좀 많이 하거든요. 전체 매출의 10%가 훨씬 넘었었는데 그 부분 좀 약간 줄이고 있죠. 수원의 스타필드도 KTNG가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과천의 뭐 지식산업센터, 청라의 의료복합타운들도 다 KTNG가 하던 건데 이제 KTNG 입장에서는 부동산 쪽을 좀 약간 줄이고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담배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약간 재밌는 뉴스라기보단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좋은 뉴스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제 FCP라고 불리우는 행동주의 펀드가 행동주의 펀드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모펀드 일종인데요. 개인들이 아니라 이제 기관들 위주로 구성있는 사모펀드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재무적인 투자라고 해서 FI라고 부르는 돈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의 어떤 뭐 표현상 좀 그렇습니다. 간섭을 많이 하는 게 이제 SI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행동주의 펀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지금 KTNG에 대해서 주주총회나 이런 데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주주 입장으로서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당이 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회사에서 주주들 입장에 대변해 주는 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KTNG 쪽에서 경영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 KTNG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약간 퍼포먼스 있는 흐름을 좀 나타냈는데 약간 필립 모리스랑 주가 비슷하네요. 네. 일단 오늘 5% 오른 부분들은 일단 하락을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약간 더 나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작년 12월 초서부터 지금까지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완벽히 돌리는 추세다라고 하기에는 거래량이 약간 모자라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기관 수급 위쪽에 KTNG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빨간색 선의 외국인, 그다음에 파란색 선의 기관을 보면 보통 이걸 차트를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연 이 종목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따르는 종목인지 기관 수급을 따르는 종목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저점, 그다음에 고점, 그다음에 저점, 고점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기관 수급을 따라서 KTNG가 움직이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수급 잘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까지 오늘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내기는 좀 종목 특성상 힘들고 약간의 좀 러프한 조정 후에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TNG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인데 이 기업도 2025년 들어서 한번 가지고 오셨었어요. 네. 오늘 보니까 주가가 4% 넘게 급등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후로는 주가 탄력 굉장히 좋은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보면 내가 잘해야지 득점을 낼 수 있는 경기가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내가 득점을 얻는 경기가 있잖아요. 탁구라든가 배구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일 텐데 송원산업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산업이 이제 그 산화방지제 쪽에서 전 세계 이제 두 번째 마켓 쉐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첫 번째가 독일의 바스프인데 글로벌 마켓 쉐어를 보면 바스프가 한 60%가 조금 넘고 송원산업이 20%가 넘는데 지금 독일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독일 내 이 화학 공장을 전 세계 거의 1위 화학 회사인데 11개나 이제 폐쇄를 하거나 옮겼어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비용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기 이제 독일은 지금 원전도 다 없애고 거의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수입을 오히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폐쇄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으로 옮겼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올해 송원산업의 어떤 주력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산화방지제 글로벌 마켓 쉐어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갈 것으로 이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최근에 좀 약간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가는 이유가
좀 약간 과거에 송원산업이 24년도 초에 이제 매각을 철회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회장님 지분 35%를 매각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사려는 쪽과 이제 이 팔리는 쪽의 가격 차가 괴리가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각을 철회를 했는데 최근에 오피셜로 나온 부분은 없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좀 어떤 특별한 재료 없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약간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팔고 싶은 게 있겠죠. 네, 그죠? 예, 그 부분들을 시장에서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주봉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23년도에 박스권을 보여줬던 가격대에서 작년에 1년 내내 그냥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화학 업종이 작년에 엄청 안 좋았고 올해도 사실 실적은 나아지긴 힘들긴 합니다만은 이제 센티멘탈적인 측면은 좀 개선이 많이 됐죠. 그러고 나서 올 초서부터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주봉상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이제 주봉은 금요일 날 거래량이 완성이 되니까 더 올라가겠죠. 정리를 하면 기술적인 분석상 거래와 함께 기존의 어떤 올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500원대를 오늘 뭐 강하게 돌파를 한 것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뭐 손색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작년 말서부터 꾸준한 기관 매수세도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